이거 지난주에 조금 몇 줄 읽다가 말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자 연 42세. 이거 맞죠? 여기 할 차례? 네. 자, 공자 연 42. 그래서 공자 연은 나이죠. 공자 나이 42세일 때 노소공 졸어 건우. 그래서 노나라 소공이 건우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공이 그럼 건우라는 곳은 어디인데 건우에서 왜 죽었나 이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소공은 공자 35세 6세이던 이 무렵에 노나라에서 닭싸움을 하는 닭싸움 경기가 있었죠. 이 닭싸움 경기에서 이 계시가 닭싸움을 하는데 둘 다 이렇게 편법을 썼어요. 한 사람은 닭 발톱을 하고 한 사람은 새 토구를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둘 다 반칙을 한 것은 똑같은데 계시가 졌어요. 계시가 지니까 그 상대편을 공격을 해서 땅을 뺏고 뭐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소공이 이거는 계시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노나라 군사를 데리고 계시를 공격하러 갔죠. 그랬더니 계시는 삼한시이잖아요. 삼한이잖아요. 계시, 맹시, 숙시가 삼한이니까 이 삼한들이 힘을 합쳐갖고 오히려 노소공에게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소공에게 반격을 가하니까 오히려 노소공이 그 삼한들에게 밀리게 되어서 노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소공이 노나라를 떠나서 제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제나라에서는 망명 오니까 받아주어서 여기 건우라는 곳에서 노소공을 살게 해주었던 겁니다. 땅을 주고. 그러면은 이 노나라에서는 노나라 왕이 망명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없는 상태인데 어차피 정치는 삼한, 맹시, 계시, 숙시 이 삼한들이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거나 말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삼한들이 왕이 버젓이 다른 나라에 비록 가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왕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자리는 공석인 상태로 이제 삼한들이 노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이렇게 되다가 이때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공자가 42세 되던 해에 자, 소공이 건우에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논어에서 이런 데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소공이 죽었기 때문에 공자가 노나라로 43세에 되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자 세가의 여기에서 보면은 위에 문장에서 먼저 공자는 여기저기에서 받아주지 않고 제나라 대부들이 공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을 알고 노나라로 먼저 돌아온 거가 되어 있잖아요. 먼저 돌아오고 그 이후에 소공이 죽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것이 논어에서 말할 때 하고 공자 가은하 이런 데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후에서 노소공이 죽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정공립, 그러니까 노나라 삼한들은요 소공이 망명을 떠나고 없는데도 왕의 자리는 공석인 채로 비워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을 세울 수 없으니까 공석인 채로 비워두었다가 소공이 이제 죽으니까 대를 이을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정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공립, 그래서 소공이 건우에서 죽으니까 정공을 설립 세웠다 이 말이죠. 정공립 5년, 정공립 5년은 정공이 왕위 자리에 오르고 5년째 되었다 이 말이죠. 5년 하, 여름이라는 거죠. 자, 춘 그러면 봄이고
화 그러면 여름이고 뭐 추 그러면 가을이 되고 이러는데 이때 전공이 왕위에 오르고 5년 되는 여름이라는 거죠. 개평자 졸이라는 거죠. 자, 우리 논란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개평자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우리 공자가 있을 때 왕들을 보면은 공자가 대략 몇 세 때인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공자 탄생할 때는 노나라에는 양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자가 성장하면서 소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록이라고 하는 이때쯤 돼서 전공이 40대에 전공이 등장하고, 전공은 그래서 50대 지천명이라고 하는 50대가 될 때까지 전공이 있었고, 전공하고 정치가 잘 안 맞아 들어가면서 노나라를 떠나서 천하를 주류하게 되었죠. 그럴 때는 전공이 있었고, 말년이 되면서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올 때는 애공이 있게 되었죠. 자, 노나라 왕은 이랬다면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시에게는, 이때는 계평자 죽었는데 맨 처음에는요 계무자, 공자가 있을 때 계무자가 있었어요. 계무자가 죽고, 우리 앞장에서 그거 있었어요. 계무자가 죽고 계평자가 왕위를 가계를 이었었는데, 계평자가 죽고 환자가 대를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환자 다음에 공자 말년에는 계강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계평자가 죽자 환자 사립, 그래서 환자가 대를 이었다, 계시의 대를 이었다 이거죠. 그랬던 이 대를 이었던 이 계한자가 계한자 천정 득토부, 그래서 계한자가 뚫을 천자예요. 자, 우물을 뚫는데, 우물을 파는데 이거죠. 우물을 파다가 토부를 얻었다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는 토를 묻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 사람 명상이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짐승 이런 것들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순장 때는 진짜 산 사람을 그대로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을 때는 그대로 묻어버렸잖아요. 산 사람을. 그러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너무 나쁘다 하고 요게 없어지면서 대신에 흙으로 사람 모양이나 짐승 모양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무덤에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판다고 땅을 막 파다 보니까 아주 옛날 그 무덤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부를 했다 그러는데, 이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자, 이 부자는 장군부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장군부자라는 말은요, 우리 그 군대에 있는 그 장군이 아니라 똥장군이 그랬다 그랬죠. 똥장군, 그래서 옛날에 그 똥통 뭐 이런 거 똥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질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양이죠. 가운데 중이니까 그 가운데 토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양양자이죠. 양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리는 공자를 말하는 거죠. 중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자가 이게 양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양 같은 것이 있었는데